근데 해명은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에서는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 가설적인 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날리고 예. 지검장 날리고 1차장, 4차장 날렸고 그리고 수사팀 바꿔가지고 굴욕적인 방문 조사했고 그리고 예. 불기소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사가 왜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는 행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별의별 그렇죠. 이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보낸 문자도 공개가 될 정도면 답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김 여사가 이제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다음 문자를 보면 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이원석 총장은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김창진 차장검사가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정광재 대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정도 업무까지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상당히 보고했느냐. 예, 예. 구체적인 업무 보고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당정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깊은 부분에 대통령실의 인력을 동원해서 업무 보고를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뭐 이런 부분이 뭐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정광재 대표님 왔었던 말씀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정보를 알 정도면은 누군가가 이제 업무 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전달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원석 총장까지는 아니지만 김창진 차장검사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장관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검찰총장을 지냈잖아요. 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웬만한 인사를 갖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건희 씨가 다 꿰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보고해 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지금 그 수사 라인의 윗선은 누구고 그 윗선은 누구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검찰 내부 인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김건희 씨가 검찰의 어떤 그 주요 라인들 윗선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밑에 누가 수사하고 있고 이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무죄 결국은 나중에 의사대로 됐잖아요. 예. 무혐의 무죄로 불기소로 결국 본인의 무죄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예. 내부 속사정들을 알려고 그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했죠. 차장검사 교체했죠. 수사진 교체했죠. 그리고 나서 바뀐 이걸 하기 위해서 박성재 장관이 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예. 직접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과가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됐느냐. 예.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많은 패널들이 이거 결국 김 여사 무죄 주기 위해서 장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이런 문자 받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굴욕적으로 핸드폰 예. 다 놓고 들어가서 방문조사해서 무혐의로 결국은 무죄 면죄부 주고 땅땅땅 끝낸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그걸 본다면 이거는 모든 출발점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객관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사실상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서 사실상 인사를 한 거 아니냐 뒤에서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5일 날 또 보낸 문자, 이건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인이 이제 타이핑을 한 게 아니고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받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성재 장관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이원석 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요. 항의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한 거 아니냐. 그 지라시의 내용이.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된다. 이런 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고 몇 시간 뒤에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또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런 이런 정보 내용을 보냈다는 거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 뜻이다라는 거를 대변하니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라시 내용을 보면 예. 지금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는 거는 진짜로 내가 죄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검찰총장 더 못하게 되니까 항의성으로 또는 음해성으로 예.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쇼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뭐 하냐. 똑바로 지휘 감독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결국 똑바로 지휘 감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 수사진 바뀌었잖아요. 차장 바뀌고 예. 지검장 바뀌고 그 사이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런 김건희 씨의 메시지가 몇 차례 간 이후로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예. 이런 정말 사실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우리로 따지면은 이거 좀 얼굴 창피해서라도 한 번 정도 보내고 말 거였는데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무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비슷한 취지, 이게 취지라는 표현이 붙어가지고 똑같은 건지 아니 어느 정도나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이 보냈다.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이게 뭐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이런 게 온다고 해서 그 무슨 내용이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에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당시에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예. 국민 눈높이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의 조사였는지 당시에 많은 비난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 휴대폰 다 못 갖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과정들이 뒤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인사권자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야 이런 게 있는데 너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당시의 메시지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보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그 예. 메시지창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물론 예. 이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많이 보내는 행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행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별의별 그렇죠. 이제 이야기들이 예.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보낸 문자도 공개가 될 정도면 답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고 이제 대변인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당협위원장한테도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막 청탁도 들어오고 별의별 문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답장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오는 문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때 어떠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충분히 저는 그 특검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흘리지 말고 예. 차라리 공개를 할 거면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이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 블라인드에 놓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를 알면은 그때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구성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명은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에서는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 가설적인 서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청에 따른 일처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사 영부인이 뭐 그렇게 뭐 보냈지만 나는 그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는. 아니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날리고 예. 지검장 날리고 1차장, 4차장 날렸고 그리고 수사팀 바꿔가지고
굴욕적인 방문 조사했고 그리고 예. 불기소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사가 왜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예. 당시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작년 1월달에 수사팀에 1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봄에 제가 이게 MBN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하게 밀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중앙지검장 바뀌었고 또 나중에 차장검사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수사팀 바뀌었고 그리고 나더니 몰랐죠 이런 문자가 주고 가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방문 조사하고 나서 불기소됐다. 예. 그러면 청탁이 안 먹힌 겁니까? 청탁이 아니라 외압인 거죠 이거는.